의 테마가 있는 한국춤 시리즈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두리춤터의 박자연이라고 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보신 춤은 임혜방 선생님의 기본무로 저희 오늘 무대를 열었습니다. 무대 진행 관계상 저는 오늘 잠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두리춤터는 1990년도에 개관한 춤전용 공연 공간입니다. 네, 벌써 올해로 26년째 접어들었는데요. 2010년 공간과 의식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저희 두리춤터가 2년 동안 준비를 통해서 가장 큰 프로젝트로 마련한 무대가 바로 두리춤터의 테마가 있는 한국춤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 테마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무대로 선보이는 저희가 마련한 무대는 항상 기본춤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기본춤으로 보는 한국춤의 흐름. 네, 오늘은 우봉 임혜방 선생님의 전통춤 기본을 김은희 선생님의 시연과 해설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봉 임혜방 선생님께서는 바로 작년 8월 7일이었던가요? 그날 귀천하셨습니다. 1927년도에 출생하셨고요. 조부이신 이대조 스승께 호남 목포 건번의 춤스승이자 장단의 1인자셨던 이대조 선생님의 후손으로 목포에 어떠한 그러한 춤맥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 한국춤의 한 획을 그으셨던 분이셨는데요. 오늘은 그분의 의지를 받들어 기본춤의 흐름을 통해서 선생님의 예술세계를 한번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봉 임혜방 선생님 전통춤 기본의 시연과 해설을 총집도하신 연출해주신 김은희 선생님의 영역을 잠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요, 밀양 건무보존회 회장님이시고요, 한국전통춤협회 부이사장, 우리춤 움직임 원리 연구소 회장,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좀 전에 보셨던 무대에서 춤꾼으로 활동을 출연해주신
춤꾼들을 잠시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라대학교를 졸업한 김주연님,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학을 졸업한 조성희님, 성균관대학교 무용학 박사인 노한나님,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한지윤님, 국립경상대학교를 졸업한 하서정님, 한국관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이원진님의 무대였습니다. 오늘 상세한 내용은 우리 김은희 선생님 모시고 더욱더 깊이 있는 시간 가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방금 소개받은 김원입니다. 두리춤터 체마 공연의 기본춤으로 보는 한국춤의 흐름. 오늘은 임혜방 선생님 기본을 하게 됐네요. 제가 박금철 선생님 제자로서 박금철 선생님 기본을 2번 정도 했어요. 1967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박금철 선생님께서는 83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67년부터 83년까지 박금철 선생님 제자였었고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84년부터 86년까지 3년 동안 3년상에 해당하는 박금철 선생님의 추모 공연을 치르고 난 뒤에 아직은 공부를 해야 하는 어린 나이인지라 무용계 여러 선생님들 춤을 거의 다 공부하러 다니던 중에 이 시대 최고의 춤꾼 임혜방 선생님 문화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87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선생님 제자로서 승무와 살풀춤을 이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작년 여름에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더 많이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참 많지만 선생님 공연 영상을 매일 보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임혜방 선생님 춤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임혜방 선생님 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면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임혜방 선생님, 어떤 춤? 너무 꼬는 것 같아요. 너무 꼬는 것 같아요. 또요? 네, 너무 꼰다. 왜 꼬지? 많이 폈으니까 꼬여졌나 보이나 보다. 선생님 춤은 꼬는 춤 아니에요. 펴는 춤, 늘리는 춤. 예. 근데 우리는 꼭 발생과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꼭 결과만 놓고 뭘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춤을 배울 때 선생님이 우리한테 구부려라, 오그라들어라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선생님 어투를 그대로 하면 참 재밌겠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좀 참고 선생님께서 저희들 춤을 가르칠 때 찌겨! 사투리로 안 근육까지 말씀하셨어요. 찌기란 말이야. 예,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늘리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구부려라 소리는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많이 쓰면 구부리고 많이 늘리면 오그라들고 일었으면 숙이고 요걸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곧 자연의 이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춤을 배울 때 방법할 때까지를 배우기 전에 우선 순서할 때부터 먼저 배워요. 순서를 알 때까지. 그럼 그거 누가 가르치죠? 그냥 돈 하나도 안 들고 비디오 보고 뺏겨도 돼요. 그냥 초등학생한테 배워도 돼요. 아무한테나 배워도 돼요. 순서 알 때까지는. 근데 순서만 알면 우리가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방법 알 때까지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면 방법 알 때까지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훌륭한 실력 있는 선생님 만나서 옳은 방법의 원리를 배우면 되겠죠. 그런데 될 때까지는 누구한테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원리를 알면 시험이 쉬워지듯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원리를 터득하면 되겠어요. 임혜방 선생님 몸은 바로 하늘에서 내린 몸과 재능을 한꺼번에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 정말 앞으로 1세대, 2세대 동안 그런 분은 다시 태어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 자체의 몸이 자연의 원리 그대로이시거든요.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춤의 깊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죠. 올해 신문기사를 보니까 국립무용단에 최연소 단원 18년 1개월 되신 분이 국립발레단에 들어갔어요. 그 발레리나가 하는 말이 자기 스승님께서는 이 동작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대요. 이 동작을 하려면 이렇게 풀어가면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방법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미박 선생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을 잠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셨나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처음에 춤을 배우러 들어가면 이 춤이라는 걸 해야 하지만 장단을 꼭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춤을 가르치면서 장단과 음악의 선율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단은 기경결애가 있다고 장단 치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요. 기경결애 그냥 설명이 다 있죠. 네. 내고, 달고, 맺고, 불고. 다른 말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절정에 가고 마무리하고 또 다른 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의 원어로 형성되게 돼 있어요.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되죠. 그러면 춤의 기경계례와 장단의 기경계례를 제가 지금 한번 살풀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기를 한 장단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경도 한 장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 네 장단으로 태극을 돌면서 하나의 원을 이루면서 기경계를 이룰 수도 있고요. 또 그거를 자전을 하면서 프랙탈 현상으로 한 박자가 또 하나의 또 기경계례가 나고 또 한 장단도 네 장단이 하나의 원이 돌지만 또 한 장단도 하나의 원으로 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풀이 춤에서 제가 처음부터 하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하는 건 선생님 거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한 5장단 정도만 쳐 보이겠습니다. 한 장단 내 바닥에서 내고 두 장단에 냈던 게 달고 세 장단에 내주면서 최대치로 가서 음으로 물러가고 네 장단에 불어서 원을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대로 손은 제자리에 놔둔 채로 제가 또 한 바퀴를 돌게 되고 다음 동작도 또 장단을 얘기하면서 한 바퀴를 돌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살펴 좀 간단하게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밀동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정중동, 양우선, 대산소사, 음양, 사방춤. 네, 선생님의 춤은 사방춤인데 지금은 선생님 춤사위 용어를 가지고 얘기할 때라서요. 자, 선생님 춤사위 용어가 지금 나와 있죠. 한국의 전통 춤사위 기본 용어. 어때요? 선생님 펴고 계시나요? 구부리고 계시나요? 손은 양우선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많이 구부리는 춤이 아니고 많이 펴는 춤이에요. 많이 피려고 잠시 구부려서 속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춤의 기법 용어 중에서 발디딤, 손놀림, 몸굴림새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용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양우선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결국 양우선이란 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 태극. 예, 선생님 지금 뭐라고 써놨죠? 빗방울. 빗방울 너무 나네. 이거 지금 이해하기 좀 어려워. 그죠? 빗방울이 떨어지면 형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바꿔봤어요. 올챙이로. 예. 올챙이는 금방 생각나죠? 그러면 하늘에서 올챙이가 떨어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올챙이가 땅을 통과해서 다시 솟아오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하늘에서 올챙이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걸 지금 이제 양우선이라고 하는데 이 양우선은 지금 이제 극장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이거 사람들이 만약에 액자무대예요. 액자무대에서 춤을 추면 제일 추면 그냥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왔다가 예, 뒤로 많이 들어갔다가 예, 똑바로 이렇게 걸어지지 않는 거예요. 걷기 시작하면 중심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죠. 네. 그래서 또 이거를 또 완전 창작적으로 이렇게 출 수도 있는 이런 증상도 있고
또 당기는 거를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미는 걸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기는 여기에서 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걸을 때 이렇게 걷지 않고 중심 이동을 이렇게 걸으니까 그러면 이 양우선을 완전히 원형무대에서 한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몸에서 감겼어요. 다시 자 어때요? 올리는 동작보다도 내리는 동작이 하고 등에서 돌고 그렇죠. 내려가면 이게 사실은 등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래서 몸이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태극이 몸에서 자연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하는 거 참 어렵네요. 자 그러면 양우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교태미 뒤태, 교태미 뒤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형체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죠. 뒤에서 만난다. 그렇죠? 우리가 수건 돌리기 하면 이 손에 있는 수건을 이쪽으로 돌리려면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몸을 이렇게 틀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쌍둥이를 한꺼번에 둘을 업을 수 없으니까 하나는 업고 하나는 안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업고 안을 수 있을까? 이 태극의 원리 안에 들어가면 더 훨씬 더 쉬워져요. 자, 쌍둥이가 있다. 일로 와 업혀 네가 내 등에 와 이게 아니고 쌍둥이가 있으면 내가 등을 내줘요. 물론 한 근육 돌죠. 내주고 그러면 등을 내주기 위해서 다리가 일단 양으로 밀게 돼요. 그 다음에 최대치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음으로 물러가면 등에 업혀요. 그럼 앉는 사람을 어떻게 돌덩이를 계속 돌면 저절로 안겨요. 태극 나왔나요? 다시 한번 안긴 딸이 자기가 업어달래요. 알았어. 거기서 기다려. 다시 내가 양으로 와서 최대치로 가서 내 등을 주면 요때 이때 만약에 그러지 않고 등에서 자, 제 등 잘 보세요. 음양이 교차합니다. 뒤태 뒤태 그러면 이 뒤태라는 거는 원형 무대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음양이 그 영과 양이 교차할 때 나오는 그 섹심이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등을 위주로 춤을 출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춤을 춘다고 생각해봐요. 웨딩드레스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전으로 조금 돌면 그 웨딩드레스를 시중 드는 사람은 한 바퀴 쭉 많이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뒤에서 누가 나를 끌어다니는 듯이 그리고 이제 교템이 이게 그늘 선생님 그늘 얘기를 또 하셔요. 그럼 이 그늘은 또 꼬리를 말하고 싶거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상궁이 되지 말고 중전이 되어라. 중전마마가 되든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든지 하면 뒤에서 나를 끌어다니는 일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가면서 누가 계속해서 뒤에서 계속 잡아당기는 느낌을 말하고 싶죠. 결국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이미방 선생님은 춤도 그렇게 주시지만 평소의 행동에도 항상 누가 뒤에서 잡아다니는 모습을 하고 계셔요. 무대에 걸어나가서 춤추러 가실 때도 누가 잡아다니세요. 춤을 다 추고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시면 또 누가 잡아다니세요. 비슷합니까? 그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리고 그 뒤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에너지가 바로 그늘이고 뒤태죠. 그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걸 제가 한번 그렇게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해봤어요. 그러면 선생님 또 정중동을 말씀하셔요. 지금 뭐라고 적혔죠? 보유할 정자가 전부 다 이렇게 적혔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곧 항상 말씀하시면 배꼽 밑에는 밤에 도둑질하고 밤에 술 먹고 밤에 뭘 하지 낮에 하지 않느냐. 숨어서 해야 할 일은 밤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뭘 뻗쳐내는 거를 지금 말하고 싶으면 그 속에 힘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건 곧 땅은 음이고 하늘은 양이란 얘기죠. 그러면 천지인 하늘, 상체는 하늘이고 하체는 땅이고 배꼽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배꼽은 바로
배꼽 밑에 있는 단전을 얘기하죠. 예, 서양의 예술은 하늘을 지향해요. 예, 동양의 예술은 땅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서가 만나면 훨씬 더 훌륭한 예술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단전 아래에는 정자와 난자가 생성하는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그게 곧 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인은 사람은 음과 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각본에 없던 얘기인데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남자가 양이 많아서 이겨요. 근데 살다가 보면 나중에 여자가 이겨요. 왜냐하면 이 같은 사람이라도 서로 나이가 들면서 음양의 이게 프로테이지가 달라진 변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춤은 사방춤, 안방춤.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액자 무대에서 춤을 추다 보니까 제대로 원리대로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억지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손끝 발끝만 하려고 해요. 결국은 등을 통해서 뭐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 그래서 선생님은 배 위에서 춤을 추고 난 뒤에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하고 최종민 선생님이 여쭤봤더니 그깟 배가 문제야? 옛날 전쟁 중에는 상위에서도 춤을 췄어. 그렇죠. 전쟁 중에 뭐 무대가 없고 그러면은 조그만 상을 펴놓고도 물론 상이 앞지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 극장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에서도 선생님은 춤을 추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춤의 원리는 사방으로 회전하는 춤이고 임영광 선생님 춤 역시 좁은 공간에서 사방을 돌면서 추는 춤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태극기 이렇게 놓고 이 관객들을 이렇게 딱 돌려 앉혀 놓으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행상 매끄럽지 못하니까 그걸 반대를 해서 우리 제자들을 요 뒤로 좀 앉히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네들 또 부끄러움을 타서 거기 마주보고 어디 있겠대요. 그러면 할 수 없다 거기라도 있어라 하고 지금 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사방춤, 임일광 선생님 춤은 사방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춤을 보고 춤을 이해를 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서 상위에서 배 위에서 추는 춤을 한번 용기 내서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미 10수년 전부터 사실은요 그런 숙제를 안고 그렇게 춤을 연습을 해왔어요. 예, 저랑 같이 모아 캠프 악사들하고 같이 가는 이런 캠프를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 점을 딱 찍어놓고 여기서 절대로 나무 땅 건드리지 말고 네 집 그거 딱 한 평, 그 안에 3평이 뭐야 그냥 그 A4 용지 하나 위에서만 꼼짝 말고 거기서만 움직여라고 제가 말을 해요. 그러면 몸이 술술술술 풀려요. 그게 원리죠. 그런 숙제를 안고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자연스럽게 동작이 이제 해서 해결이 되니까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 춤은 동양 사상에 태극이 내재되어 있는 거로 많이 해석하잖아요. 근데 태극은 부족해요. 이건 우주였어요. 우주. 네. 단전이 운전하는 대로 몸통에서 다리에서 팔에서 궤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입체의 원자 모형들은 궤도가 생겨요. 제가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살풀이 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살풀이 춤, 뭐가 살풀이 춤이죠? 흰 옷 입고 수건 들고 추는 춤? 아니에요. 살풀이는 장단의 이름이에요. 살풀이 장단에 연주되는 곡은 즉흥곡이에요. 시나이라는 즉흥곡. 그런데 악사들이 그냥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자기가 즉흥적으로 연주를 해도 하나가 돼요.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또 음향으로, 예, 우리가 깽가를 쳐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음악을 하거든요. 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식이겠지만 제가 조금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건은, 살풀이 수건은 우리가 해석을 보면 수건을 던지고 뿌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는 살풀이 공연에는 그런 말 없어요. 수건을 당기고 세고, 던지고 뿌리고 당기고 세고, 이렇게 나는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해설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팜플렛은 분명히 저하고 잠깐 물을 같이 먹은 사람이죠. 예, 그러면 임일광 선생님의 살풀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게 양우선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좀 보세요.
선생님 수건 던지지 않습니다. 오늘 걸기 시작했어요. 한장단에 장단을 바닥에서 땅을 밀어서 점점 더 깊이 땅을 밀어서 내기 시작했어요. 둘, 맨 원을 달기 시작했어요. 세 장단에 방향을 틀으셔요. 내기 시작합니다. 세레치가 돼야 오늘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그래서 원으로 계속해서 돕니다. 뒤에 가서 수건 던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원으로 등 뒤에 갖다 붙어요. 아까 제가 보였던 그림이죠. 땅을 밀어서 일어서니까 그거에 의해서 팔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팔 들지 않습니다. 쭉 바로 서십니다. 걸어가기 시작하죠. 장단은 장전 중전으로 천천히부터. 손 좀 보세요. 원이 이미 그려지고 있습니다. 뒷손이. 뒷손이 등에 붙어요. 먼저 업어줍니다. 그리고 안손. 여기 선생님 몸이 돌았습니다. 뒷손 버팁니다. 손가락 끝 좀 보세요. 선생님은 끝까지 늘리십니다. 그게 등에 붙습니다. 붙고 나서 회전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하긴 했죠? 근데 우리가 춤을 출 때 뒷손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손은 무조건 치마를 잡아야 돼요. 팬티 고무줄 펴진 거 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완전한 태극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풀춤을 출 때 치마를 잡거나 들지 않아요. 호흡에 오늘 내가 지금 내 치마 조금 보기 싫었을 거예요. 사실은 안에 배치 같은 거 이런 거 입지 않고 해서 이렇게 돌면 치마가 저절로 탁 이렇게 걸려야 돼요. 그 추다가 가면은 이쪽에서 치마가 이렇게 걸렸는데 이쪽으로 돌면 이 치마를 얘한테 전달해주고 나는 또 걸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치마를 무조건 잡고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공연 제가 이제 살풀춤을 여러분 앞에서 한번 춰야 하는데 공연 처음 시작에 입춤 보셨죠? 그 입춤 첫 장면이 방금 이명광 선생님 보신 살풀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살풀 장단을 빼고 그 다음에 자진 국거리에 있는 것만 일단 내가 한번 볼 거고요. 이 사진이 왜 나왔을까요? 이건 김은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내가 이 사진 너무 좋아해요. 자, 저기 뒤에 있는데 왼손 끝이 보입니까? 병을 통과해서 앞에 있는 오른손 끝이 또 보입니까? 태극인가요? 손 태극 만드는 건 쉬워요. 근데 머리끝과 꼬리끝까지 또 태극이 나와 있어요. 알고 보면 보이고 모르고 보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태극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용어에서 좌우거리와 안가락을 내가 한 번만 보여주고 하겠는데 좌우거리, 좌로 걸고 우로 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섰을 때 가운데 중심을 넣고 이렇게 간략거리를 쪼아라, 땅을 밀어라,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죠. 있는데 중심을 오른쪽에 한번 놔보세요. 그러면 내가 우양우 하듯이에요. 우양우. 우양우. 뒷손 어떻게 돼요? 저절로 밀리나요? 더 심하면요? 우향 밀고 최대치 다 왔어. 한 번 더 가자. 우향 이렇게 돼요. 그리고 왼발의 중심이 났을 때 자양자가 되겠죠. 그러면 계속 오른쪽으로 돌 때 오른발만 가나? 그렇지 않아요. 오른발의 중심이 나왔을 때 이너로 안으로 당기는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발의 중심인데 왼쪽으로 가면 밀고 가요. 그래서 농악을 하는 사람들은 두루거리나 연풍대를 돌 때 왼쪽으로 돌아요. 원이 안으로 말리면 안에서 구겨지잖아요. 그래서 원을 돌면 돌수록 원이 키워서 에너지가 바깥에 저 무중력 상태까지 다시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좌우거리하고 안가락 보여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좌로 걸고 우로 걸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좌로 걸고 우로 걸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많이 움직이는 동작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만들어내겠습니다. 내 혼자 자전합니다. 한 장단에 밀고 오른발 기대에 우양으로 하겠습니다. 밀고 뒷손으로 치마 안 잡고 그냥 여기서 손 하나도 안 움직이고 가만 놔둡니다. 호흡은 올라가니까 겨드랑이는 들릴 수 있어요. 밀고 둘 달고 서고
예, 이렇게 풀게 되죠. 이걸 박자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한 장단에 그냥 제자리에서 자전으로 하나, 둘, 셋 이때가 뒤태입니다. 뒤탁 올렸을 때 셋, 넷, 또 갔어, 셋. 예, 원이 도착을 합니다. 아까 임명선 동작에서 나왔죠. 올리고 다 올려서 돌아서고 여기가 돌아설 때 이게 원으로 도착해서 이 원이 배꼽까지 사실 감겨야 되겠죠. 여기서 좌우거리가 나옵니다. 내가 좌로 가야 돼요. 근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전에 회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른발이 이미 중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밀면서 하체는 오른쪽에서 원으로 밀면서 좌에서 한번 걸어요. 예. 여기 도착하면 또 왼발이 중심이 돼서 또 위에서 한번 걸어요. 꺾고 안고 해서 어때요? 지금 방금 태극 하나 지나갔나요? 네. 원이 돌아서 좌로 선생님 이렇게 하십니다. 좌로 오른 예. 아래 위로 솟구치는 것까지 하세요. 예. 내가 자꾸 몸이 불어나니까 잘 안 되는데 연습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해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서 좌로 걸고 우로 걸었어요. 자 그럼 원이 회전합니다. 이 제자리에서 우리는 이래가지고 치마 딱 접고 발도 이거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원형 무대에서 제대로 하려면 회전합니다. 원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원은 다리 사이로서 내 몸을 하나 가도 되고, 예. 그래서 안가랑입니다. 이게 밀고, 쓰고, 최대치 다 써서 등을 누릅니다. 금가랑. 예, 요게 안가랑이에요. 아까 한 거는 좌우 그리고 이거는 안가랑이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용을 한번 했고요. 자, 이제는 승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승무를 할 때 장삼을 어떻게 해요? 뿌려요? 선생님 딱 승무 뿌립니까? 던집니까? 당기세요. 우리는 땅을 지향하는 예술이라 밀고 다 섰지만 우리가 회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춤추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각본이 어떤 얘기를 내가 자꾸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간 오버된다고 누가 자꾸 눈치 줄 건데 이러면 10분 정도 더 참아주세요. 예. 자, 춤을 추지 않는 사람한테 이 최대치를 설명하려면 저쪽에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해가 뜨면 해가 어떻게 밀려 올라오죠. 해가 뜬다. 예. 해가 떴다. 해가 중천에 떴다. 해가 뒤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보는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이렇게 해보는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이때 방향 전달을 딱 이게 맺을 때요. 해서 해가 그쪽에 넘어가고 있고. 예. 그래서 최대치일 때도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뿌리지 않으세요. 몸으로 최대치를 만들어 가지고 몸으로 만들어서 장삼은 항상 단가르르. 근데 여기는 그냥 선생님 요렇게 당기고 요렇게 당기는 게 잘 이해 안 가는데 그냥 돌 때도 해서 선생님은 해서 이렇게 당기고 계십니다. 나중에 선생님 춤 영상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살풀이춤도, 승무도. 근데 이제 저는 승무를 얘기할 때는 음악이 없는 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재미없죠? 가만 앉아있죠? 그래서 음악 한번 나와보세요. 흔들기 시작하죠? 예, 음악이 있어야 춤 나와요. 그래서 춤은 가무악을 한꺼번에 다 해놓은 종합예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음악 설명을 먼저 해요. 근데 음악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정말 춤추는 사람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미망 선생님 승무 음악은 살풀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 큰 곡이라 그랬죠? 근데 승무 음악은 엄연히 악보가 있어요. 선율이 있다고요. 경기대풍유로. 예, 그러면 연불도돌이가 있고 반연불도돌이, 다령, 자진, 다령, 경기 국거리로 구성이 돼서 나중에 북을 칠 때는 이제 자진 국거리에서 자진머리에서 당학으로 넘어가고 마무리에 또 국거리로 또 이게 해석이 되는 게 승무음악인데 연불도돌이는 6박자가 한 장단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단 안에 우리가 이제 한 바퀴를 돌 수도 있고 한 동작을 해낼 수도 있고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6박자가 한 장단인데 이 한 장단짜리가 6개가 모이면 한 마루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한 마루는 모두가 또 한 곡인 줄 알아요. 한 곡 아니에요.
저는 음악에 대한 상식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 음악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 여기 오셨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게 한 마디라고 해야 되는지 한 소절이라고 해야 되는지 1절이라고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 마루를 해야 곡을 하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장단이 한 마루인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7에 가서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2절이면 안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2장단이 한 왁구가 돼야지 한 곡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간단하게 추면 이제 두 마루를 출 때도 있고 세 마루를 출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쳐보일 영상은 춤은 네 마루를 출 거예요. 제가 이수 받을 때 네 마루를 쳤어요. 그러면 음악적인 형성도 맞죠. 그리고 꼭 내가 그걸 주고 싶은 게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생님 동영상을. 그러니까 음악적인 구성에도 춤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네 마루를 추신 비디오가 있어요. 선생님은 항상 이제 이 즉흥적으로 라이브로 춤을 추시니까 그때그때마다 순서를 틀리는데 너무나 운이 좋게도 아까 그 살풀이 그 동영상은 제가 올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올려놨는데 제가 이수할 때의 순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풀이는 추는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게 다 틀린 게 아니고 그건 즉흥곡이고 즉흥춤이니까 선생님 즉흥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때그때 매일매일 그 느낌에 따라서 춤이 바뀌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계속 바뀌듯이. 그러니까 언제 배웠느냐에 따라서 살풀이 춤이 바뀌는데 승무도 조금 그런 경향은 있지만 음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풀이도 그 아까 보는 영상이 제가 이수 받을 때 하고 순서가 똑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못 보던 게 저기 있었네. 예. 승무도 지금 조금 있으면 영상을 볼 건데 제가 97년에 이수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96년에 그 승무를 주셔서 또 영상이 제 춤하고 똑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세 마루를 승무를 출 때는 이제 한 마루, 두 마루, 다음 곡, 다음 한 절도 이렇게 하는데 마무리 엔딩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가운데 세 번째를 빼고 편집을 해서 춤을 많이 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시간에 이 뭐라 그래 구애를 받다가 보면은 춤을 잘라야 되잖아요. 자유롭게 잘라야 되죠. 자르면 예를 들어서 뭐 타령을 12장단이 한 마루인데 내가 좀 많이 출 때는 중간으로 출 때는 24장단 2번을 반복하고 오늘은 많이 추고 싶으면 4번을 반복할 수도 있지만 짧게 춘다고 해서 중간에서 쏟아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태극기가 바람에 날좀 보소 이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악사들이 해주겠어요? 못해서요. 예. 그래서 악사들한테 혼돈 오지 않으려면 웬만하면 한 곡 한 곡씩 규칙을 지켜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연불도들이와 반연불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연불과 반연불은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령도 12장단이 한 곡이에요. 12장단 추고 나면 선이 똑같은 12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조금 길게 줄 거예요. 그 비디오하고 똑같이. 그리고 자진타령은 지금 모두 10장단을 추고 있어. 예. 선생님이 94년도 비디오를 보면 그것도 준비해 왔지만 또 안 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국무로 주신 거라 또 다른 선생님 출연하신 분들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 근데 그 라이브를 할 때는 악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한 곡 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내가 요리 한번 끊어주세요. 여러분은 다른 거 해주세요.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저는 딱 나가면 두 말 한 말 그럼 그거 딱 끝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라이브로 하실 때는 12장단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96년에 선생님이 음악을 녹음하면서 릴테이프 저희들 그걸 다 하나씩 구입했거든요.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즉흥적으로 음악을 녹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신타령이 10장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10장단을 추는데 저도 MR로 춤출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10장단 쳐요. 그렇지만 라이브로 악사들이 탁 오면 10장단이 끊어져 소리 안 해요. 그냥 한 마루. 예, 그 사람도 숨 쉴 시간도 있고 악사도 뭐 주고받고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훨씬 더 간단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음악에 대해서 알고 나면 춤추기가 훨씬 더 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국거리는 13장단이 한 곡이에요. 그래서 곡 단위로 한 곡 줄 것인지 두 곡 줄 것인지 이렇게 하고 추면은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학생 콩쿨. 학생 콩쿨은 3분, 전주대사수는 6분, KBS는 10분. 이게 시간을 정해줘요. 그때 도대체 음악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자기가 예쁜 동작을 막 이렇게 짜집게 해서 음악도 막 짜집게 해서 예를 들어서 승무를 9장단을 추게 되면 춤은 9장단을 추는데 짧게 했는데 내가 10장단에 맺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7장단에 춤을 빼요. 춤만 빼는 건 괜찮아요.
다른 곡에 그 박자는 똑같은데 근데 음악까지 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MR을 줄 때는. 근데 학생들한테 그거는 빼고 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람 미치는 거죠. 네.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 공부를 할 때도 6장단 반연불 6장단 그래서 한마루 그러면 그럼 거의 3분이 돼요. 그러면 국거리 3장단째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끝내요. 그 방법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30대 때부터 64살이 될 때까지 그걸 계속 지켜가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승무 동영상을 한번 이제 보는데 승무를 추는데 사람들이 다 순서 틀리죠. 순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나이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면 더 구부러질 것 같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에너지가 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요즘은 춤을 추러 이것도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하는 말에 춤을 추러 나오시면 누구 부축을 받고 나오셔야 돼요. 왜? 힘드시니까 이제 좀 돌아가셨으니까 부축 받고 나와요. 이거 없던 받고 나는데 그다음 무대에 딱 서셨어요. 그 다음에 무대에서 전주가 딱 내려요. 그럼 단전 속에 다 음악을 끝까지 구부려 있어요. 다 음악을. 그럼 음악을 타면서 흐지기 시작해요. 비도 안 오고 앞도 안 오고.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힘이 없기 때문에 더 바닥을 미는 힘이 세져서 에너지가 커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작의 표현 방법이 해마다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승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93년도 선생님 춤 영상 중에서 제일 춤을 잘 췄을 때가 제일 좋아요. 67세 정도의 나이예요. 예, 원도십니다. 원. 예, 선생님 조금 연기력이 있으셨었는데 원도십니다. 예, 원 하나 내려왔어요. 등만 보세요. 예, 원 일어납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원을 앞에 손이 보이나요? 나는 등이 뒤로 미는 게 보여요. 왜 나는 저게 보일까? 예, 수건을 뿌려요? 아니 그냥 원으로 내려갑니다.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이 장면입니다. 예, 풀어가지고 반대. 따르르 미치겠죠? 너무 좋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이때는 잠깐만 자 다음 영상이 되니까 이때는 선생님이 모든 걸 몸으로 다 표현해서 몸에서 완전히 감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은 94년 거가 조금 에너지가 커졌어요. 예. 다시 또 원을 놓습니다. 예, 이게 94년도에 라이브로 할 때의 영상이에요. 예, 원으로 돌았어요. 고개 이렇게 원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 뒤로는 뒤에 수가 잡아다니듯이 원이 내려왔어요. 일어나셨어요. 자, 호흡이 아까보다 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예. 네, 손이 앞으로 가지 않고 등이 뒤로 물러가는 걸로 저는 보여요. 둘, 항상 끌어당기십니다. 네. 타고 그다음 뭐예요? 또 당기십니다. 네, 당겼어요. 네. 아까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크게 따로따로 놀죠. 네. 또 다시 원으로 가십니다. 예, 이 원이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예, 그 다음 동영상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동영상 조금 기다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96년도의 동영상이에요. 제가 이수받았던 순수하고 똑같은 거.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 동영상을 틀어놓고 제가 준비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분이가 좀 비켜놔주고 끝까지 보고 싶어. 이런 마음 생길 거예요. 왜? 죽었다 깨나도 우리 선생님 몸은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럼 조금만 참으셨다가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93년 것도 올려놓고 96년 것도 올려놨어요. 그때 다 보시고 오늘은 제가 왜 꼭 이 승무를 선생님하고 순수 똑같은 걸 춰야 하느냐 하면 방한춤을 춰야 되잖아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상에서 추는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춤이 과연 어떻게 보일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연불과 반연불과 자진 타령은 제가 가운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자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령하고 국거리는 내가 자전을 하면서 그래도 태극으로 돌아다니는 공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아까 살풀이 안 쳤죠? 죄송합니다.
제가 살풀이 자진몰이 한번 투기를 해놓고 한 가닥까지만 설명해놓고 그냥 들어왔네요. 예, 살풀이 자진몰이 제가 지금 투겠습니다. 안 궁금하죠? 안 묶었어? 아까 연습해갖고 풀는 줄 알고 팍팍하고 넘어갔네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방금 승무는 좁은 공간에서 사전하는 걸 많이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살풀이 춤은 여러분들 제 몸은 절대로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내가 이 바닥에 땅에다가 어떻게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태극을 원으로 그려가는지 우리가 강강술래를 하든지 농악을 하든지 하면 말렸다가 풀렸다가 하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예, 제가 조금 부족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돼요. 오른발이 중심인데 왼쪽으로 가니까 원을 밀어요. 지나갑니다. 태극. 예, 사실은 이게 등을 타고 올라갔어요. 다시 가운데 큰 원으로 지나갑니다. 백자무대가 아닙니다. 나누다 보니까 돕니다. 양훈 선생입니다. 예, 꼬리를 잡았습니다. 뒷배가 나옵니다. 백자무대가 아니라 돕니다. 들어가는 거. 자세가 먼저 출발. 무대가 아니라 앞으로 안 갑니다. 이때 으따르 네, 이 부분에 조금 오버헤드 해볼게요. 태극 뒷부분. 네, 수건을 자꾸 던지지 않습니다. 원입니다. 이 손과 이 손이 연결되는 원입니다.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보내서 책 한 권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요약을 해야 됩니다. 방금 모든 지나갔던 춤들이 이 10장단에서 요약이 돼요. 태극 하나 그리고 발생을 시키고 진행을 시키고 책을 취해서 내져서 방향을 바꿔서 풀어요. 풀고 나면 하체는 벌써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발생을 시켜서 달아줬어요. 그래서 편의 방향이 바뀝니다. 태극이 잘 나오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때
생각하면서 나는 의향으로 가야 됩니다. 쳤다. 쳤다. 그렇습니다. 예, 발 들고 손 들고 아니고 계속해서 이 에너지는 내 몸을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포즈를 이렇게 끝내도 되고 이렇게 끝내도 상관없겠죠. 자, 위배방 선생님이 96년에 주셨던 영상을 여러분들 뵐 수 있으면 내가 늦게 나오면 좋을 거예요. 오래 볼 수 있으니까 빨리 준비하고 나올게요.
여러분 공연 즐거우셨나요? 네. 20분이 넘는 그러한 승무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승무를 김희 선생님께서 아직도 정정하시지만 그래도 한갑을 넘으신 나이신데도 시연과 해설을 곁들여서 이렇게 공연까지 완벽하게 지어주셔서 예, 정말 감사하는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2012년도부터 들춘터의 테마가 있는 한국춤 시리즈를 12테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자리에 앉아서 잠시 생각을 떠올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이 위층 블랙박스가 아니 1층 지하 블랙박스가 아닌 1층 포이어 무대에서 저희가 들춘터의 테마가 있는 한국춤 시리즈를 진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 바로 네, 이미만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장단을 짚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테마가 있는 한국춤 시리즈가 기본춤으로 보는 테마뿐만 아니라 인물 중심 율파별, 인물 중심 또 지역 중심 율파별 공연도 있고요. 명무로 보는 그러한 춤 공연도 있어서 다양한 테마가 있었는데 2013년도에 이명환 선생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셨던 그 기억이 새삼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접 장단도 짚어주셨고요. 그때 이미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후학들의 공연을 지켜보시고 가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오늘 김은희 선생님께서 생전에 약 20년 전에 영상을 볼텐데요. 그 영상까지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저 또한 감회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김은희 선생님께서는요, 박금술 기본으로 저희 주리춤터 테마가 있는 한국춤 시리즈에서 이미 2번의 참여를 보이신 바 있고요. 그리고 밀양 건물을 계속 연구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재창작하시면서 저희 주리춤터에 많은 에너지를 주시고 계시는 예술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오늘 공연 즐거우셨죠? 네, 오늘의 무대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연님, 조성희님, 한지윤님, 노한나님, 이완주님, 한선생님이십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은희 선생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숨고르시기도 힘드시겠지만 오늘만 특별히 김은희 선생님께 혹은 뒤에 서 계신 춤꾼들에게도 질문하시는 기회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신가요? 예. 선생님께서 워낙 상세한 해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제가 끝으로 선생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걸로 마감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이게 말한 거 하나도 안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선생님 춤 동작 몇 개 찍여 선생님 어따르르 어등 이 말고는 그냥 선생님 흉내를 내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한 말들은 그냥 내가 이런 거겠구나. 춤을 추려면 제일 처음에 내 몸을 알아야 되고 내 몸의 상대가 여러분일 수도 있고 내 몸의 상대가 땅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하니까 공감이 생긴다. 내 몸은 1차원
또 상대는 2차원, 우리 춤은 3차원 입체적인 도화지죠. 근데 이거를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재해석한 거니까 김어희 말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계속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와서 자리해 주시고요. 네, 돌아가시는 길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